안녕하십니까. 꿀같은 법률 정보를 꿀같은 목소리로 잘 설명해 드리는 꿀변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간녀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와 이 대응을 하시다 보면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느냐, 먼저. 가사소송에 상당히 좀 조예가 있는 경험도 많고, 사건도 많이 해봤고, 이혼소송도 많이 해봤고, 상간소송도 많이 해봤고, 상속소송도 많이 해봤고 해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상간소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을 지키는 소송이거든요. 내 가정에 침입해 들어온 상간녀를 막아내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분야, 이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상당히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변호사의 덕목이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사건 수를 좀 많이 해보고 다양하거든요. 합의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떠한 경우에 저 상간녀, 저런 스타일의 상간녀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 남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공무원이냐, 대기업이냐, 은행을 다니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운동선수냐, 뭐 연예인이냐, 전문직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두 다 대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많이, 상간녀 소송을 많이 처리해본 변호사, 이런 변호사를 상간녀 변호사로서 선임을 하시는 게 좋다. 상간녀 변호사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상간녀 변호사의 역할. 일단 상간녀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경고를 하는 상간녀의 못된 행위를 적시하고 앞으로 남편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가정에 침입하지 말고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라. 이렇게 강하게 상간녀에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의 역할이 또 필요하고요. 아주 뭐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 접근 금지 같은 것도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간녀가 발각이 된 후에 조용해지는 게 아니죠. 대부분 더 막 격앙돼서 우리 피해자의 남편을 막 찾아가고 우리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서 막 자기의 피해를 호소하고 자기가 가해자인데 그 다음에 약간 반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한테 책임을 져라. 당신 아내가 나한테 와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접근 금지 방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상간녀에 대응할 때는 그럼 왜 변호사를 쓰느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합의 금액을 일단 최대화할 수가 있다. 그냥 피해자인 아내분이 상간녀하고 싸워서 합의를 하는 경우 뭐 그것도 좋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풍부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녀 다툼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상간녀하고 뭐 합의를 보든 소송을 하든 합의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합의서에 들어가야 될 문구,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할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편과 이혼 합의를 하면서 상간녀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은 지키고 상간녀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 합의서의 내용이 달라요. 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고 비밀 유지 조항, 또 자료 폐기 조항, 그 다음에 접근 이후에 또 새로운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 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뭐 퇴사를 하게 하는 조항, 뭐 직장을 옮기게 하는 조항,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는 합의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간녀 다툼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